야, 시작부터 감사한 실루엣과 시대에 맞지 않게 나무위키를 뒤적거리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다음날 전날 열심히 숙지한 나무위키를 실제 전술로 활용하는 오늘의 주인공 유토. よし、明らかに敵は浮き足立ってるな。全軍突撃！ 유토는 사실 이 세계로 전생한 지 2년 된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스마트폰과 함께 전생되었고, 그 나무위키 지식 덕에 유토는 俺は言葉さえ通じないこの野蛮な地で狼の氏族を率いる宗主に上り詰めていた。 2년이란 짧은 시간 만에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죠. お兄様、お任せを。お怪我はありませんか？女王様の素質たっぷりだ。結婚してくださるのですか？ 시작부터 트럭이 마려운 가운데 마침내 들려오는 전장의 승전보. 角の宗主、狼のジーク・ルーネが召し取ったり！ルーネがやってくれたようですね。よし、天幕を張れ！ 階段の準備だ! 그렇게 생포해온 뿔의 종주 리네아. 전쟁에서 승리한 유토는 그녀에게 부하가 될 것을 제안하지만 俺の子分にならないか? 이제 막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에게는 지킬 자존심이 남아있었고, 그렇기에 유토에게 개의 밑엔 들어갈 수 없다며 험한 말을 쏟아냈는데, 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유토는 중재를 자처하며 리네아에게 호의를 베풀죠. 이에 리네아는 예의를 갖추며 유토에게 사과를 전하는데요. 이 교섭술 또한 나무위키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토의 목적은 지배가 아닌 화합이었죠.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는 협박과 받아들인다면 부하가 아닌 동맹관계를 맺겠다는 호의를 동시에 베푼 유토였고, 유토의 나무위키 교섭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새끼는 이 세계에서도 여자 2명을 후리고 그것도 모자라 현생에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유토가 이곳에서 종주가 된 이유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그 방법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유토는 이곳에 머문 2년 동안 문화와 농사를 널리 전파했고, 이젠 자식 농사까지 널리 전파할 기세였는데요. 씨발. 뭐 어쨌든 우리 고자 새끼는 이 순간에도 전쟁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토는 무기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대장간으로 향하는데, 씨발, 여기도 하나 꼬셔놨습니다. 아무래도 철제 무기가 아닌 다른 걸 제조하지 않을까 싶... 뭐 어쨌든 다음날 뿔과의 동맹의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평화를 이용해 유토는 마음 편히 현실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뿔과의 동맹을 맺은 바로 그날, 뿔이 이제 막 패배한 시점을 이용해 발굽의 군대가 뿔을 침략하기 시작했고, 유토는 당장 뿔의 지원군을 보낼 것을 명령하지만 이제 막 동맹을 맺은 시점에 원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유토의 명령에 반기를 들죠. 하지만 그리고 그날 밤 이곳은 발굽의 거점. 그때 유토의 군대는 기병대의 기동성을 활용해 발굽의 병사들을 유린하기 시작했고, 이에 야마가 돌아버린 발굽의 족장은 곧장 대응을 하려 하지만
르네는 간만 보고 바로 빤스런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이후 성공적으로 작전을 끝마쳐온 르네와 병사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유토였고, 飯にするぞ希望する者には飯にお酒戦の前に悠長な 당연히 이 아량과 배포 또한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지식이었는데요. いつをもって牢を待ち孫子の一節さ 이후 사흘의 치고 빠지기 카이팅을 조진 결과 この3日一睡もできとらん。わしらが休息を取ろうとするたびに仕掛けてきよって。 발굽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병사들의 전투 의지까지 바닥을 기고 있었고, 이에 때를 기다렸던 유토의 병사들은 출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흘간 잠도 못 잔 병사들이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よしこのまま突き進め 하지만 발굽의 족장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전장에서 굴러왔던 베테랑이었기에 유토의 밀집 전형의 약점을 단숨에 알아차렸는데요. 戦車隊側面を叩くぞ。敵作法より襲来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발굽은 측면으로부터 유토의 병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やはりこちらの弱点に気づいたか 이미 전날 여기까지 모두 검색해놨던 유토였고, バカ試合は俺の勝ちだったようだなさあ出番だぜルネ食い散らかせ 유토는 준비해뒀던 쌈 싸먹기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르네와 발굽의 대결. 위기에 몰린 그때というらしいぞ 기습 일봉 주입과 함께 이 전투는 유토의 완벽한 승리로 돌아가게 되죠. バルハラでまた会おう狼のジークルーネが討ち取ったり終わりましたね 그리고 전투가 끝난 그날 밤, 俺もうさっさと体洗って出るわ 이 부러운 새끼는 혼욕을 조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僕と結婚してください 인생 좆같습니다. それで俺とお前が結婚って一体全体どうしてそんな話になったんだ 이 세계의 종주는 힘있는 자가 종주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리네아는 僕は世襲の宗主なのですバレたら宗師の座も危ういんじゃないか 과거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였기에 아버지는 죽기 전 리네아에게 종주의 자리를 넘겨줬고,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리네아는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유토가 뿔의 백성을 다스려주길 바랬던 것이었죠. いつかものではございますが誠心誠意お尽くしいたしますので 하지만 유토는 언젠가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기에 섣불리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リネアお姉様を妻とすればこの町はお兄様のものになりますよ 펠리시아 또한 언젠가 사라질 것만 같은 유토를 잡아두기 위해 이 혼인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なことできるわけねえの知ってるだろたとえ狼にとって美味しい話だとしても 유토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펠리시아에게 너는 내 최고의 신복이니 이해해달라는 가스라이팅을 조져버리죠. 제 사적인 감정이 느껴지신다면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펠리시아는 リネアお姉様との婚姻話このフェリシアが必ず優ししてみせます 바로 정신집에 당해버리죠. 한편 그런 유토에게 호기심을 품고 있는 알 수 없는 남자. どんなやつか会うのが楽しみだな 같은 시각 승리의 연애를 즐기고 있던 유토. お兄様狼にも女はおりましてよ 그렇게 기분이 언짢아지는 가운데 들어온 불청객 하나. なんなんだあいつはステインソール 스테인소르라는 이 녀석은 천둥의 종주라고 하며 호랑이의 심장을 가졌다 하여 호심왕이란 이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고, 거기에 더해 뿔의 선대를 죽인 남자였는데, 死んだやつのことなんかどうでもいいだろ 그리고 이런 건방진 태도에 걸맞는 그의 무력은 俺が用があるのはあんたじゃねえんだよ 그저 손가락 하나로 모든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あれはミョルニル神の力をただ破壊のみに注いだ得意なルーンです 이런 스테인소르가 적진 한복판까지 찾아온 이유는 あんた名は何というユートだお前の名前は二度と忘れねえ 여기저기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는 유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저 호기심 하나로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배짱을 가졌단 말과도 같았죠. なかなかどうして期待以上だったぜあいつとなら楽しくやり合えそうだ 한편 다음날 종주로서 마을을 둘러보고 있던 유토는 한 노예매매 현장을 보게 되고 あんなちっちゃい子まで 작은 측은지심이었는지 유토는 그 노예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もう大丈夫だから 그렇게 다시 본진으로 돌아온 유토에게는 산더미 같은 업무가 쌓여 있었는데요. 이런 바쁜 일과 중 또 하나의 손님이 찾아오죠. 爪より死者が参っており双子か 이 둘은 무게감과는 거리가 먼 뭔가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는데 アルネーは本当ダメダメですね。私は爪の宗主の実の娘クリスティーナと申します。あなた様の妻になるため参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は 여기 보라색 뚝배기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그리고 민트색 뚝배기의 이름은 아리라고 하며 사실 아내가 되겠단 말은 농담이었고 私も実は妻だの妾だのにまるで興味がなかったのです。たった一度きりのこの命、ユグドラシル一の杯に捧げたいと存じます。 늑대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유토는 스테인소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기에 이들을 걷어주기로 합니다. よしだったらお前ら相応の手柄を持ってこい狼の宗師の直杯安くはねえぜ 다음날 뿔의 마을로 향하는 유토, 그리고 두 쌍둥이의 능력은 加速した これなら予定より早く到着できそうですわね 바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렇게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뿔의 마을, 그리고 お久しぶりでございます。兄上にもお会いしたかったですし、結婚のお返事も。 하지만 이 부러운 새끼는 이번에도 대답을 어물쩍 넘기며 뿔의 마을에 온 이유를 밝히는데 農業改革をやろうとしたんだがどうにも受け入れられなくて 자존심 강한 뿔의 마을 사람들은 늑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리네아에게 자기 대신 말을 전해달라며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町の有力者たちと話がまとまりました。 유토가 하지 못했던 일을 너무나도 가볍게 해결해버리는 리네아였죠. 그렇게 또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한 유토. 그리고 그날 밤 兄上、起き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どうしたどうした何かあったのか 유토를 찾아와 옷을 홀라당 벗어버린 리네아는 유토에게 합체해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抱いてくださいませ。 하지만 ゆうくん。 방망이가 없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우리 유토는 현실 세계에 있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또 한 번 욕정을 참아냈고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닌 정면으로 리네아를 거절하기로 하죠. 俺はお前とは結婚できない好きな子がいるんだ 저였으면 3번은 했습니다. 그리고 리네아에게 자신은 이 세계 사람이 아니며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말하는 유토였고 いずれ元いたその世界へ戻る好きだっていう人がいるから、兄上にそこまで思われているその人が羨ましいです。 다행히 리네아도 유토의 말을 이해해준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세계로 유토가 돌아간다면 그때는 뿔을 누가 지켜줄지 리네아의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했죠. 角にはお前がいるじゃないか僕は父上の力を借りたまがいものだったんです。本当に力のある人に使われるのが分相応なんです。 하지만 우리 어장관리 장인인 유토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 것을 이유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워 주었고 お前ならきっとなれるさこの世界にいる間は手伝えることは手伝ってやっから 또다시 제대로 그물에 걸려버린 리네아는 やっぱり僕、兄上のこと諦めません。 다시 한번 어항으로 다이빙 해버립니다. ちょっと待って好きな子がいるって言ったよな諦めません。 그렇게 또 한 번 야릇한 분위기가 시작되려던 그때 お兄様イカズチが戦の準備を始めております 눈치가 있었으면 10분 뒤에 왔어야죠. 스테인소르가 있는 천둥 쪽에서 유토를 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私をイカズチに向かわせていただけます。 크리스티나는 자신들이 스파이가 될 것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얼빵이만 보였던 언니 알은 そこのオロフ殿を生け捕りにしてください。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의 암살자였죠. 護衛や暗殺でもやらせたら、うちの姉はなかなかのものですよ。 그렇게 쌍둥이를 천둥으로 보내고 천둥의 종주 스테인소르에 대한 회담을 하는 유토. 그가 천둥의 종주가 된 이후 천둥은 백전무패의 전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たった一人で数百の兵のこもる砦を落としたと。数百の守備兵のほとんどを討ち取ったそうですよ。どんな手で正面突破で。 게다가 전략이 아닌 자신의 순수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박살내는 개 먼치킨 같은 놈이라고 하는데요. そんなものヒップの言うだ腕力に頼るだけのつまらない勇気そんな奴に狼は負けない 한편 전쟁을 준비하는 스테인소르 또한 全軍出撃 패배를 모르는 진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토의 병사들 또한 철벽과도 같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고 활 대신 석궁을 사용하여 손번대로 사격하는 유토의 군대를 뚫기엔 역부족이었죠. 狼軍は武器に鉄を使っているとのことですね。魚体、圧倒
ています。なんだようちの連中一方的にやられてんじゃねえか。 하지만 스테인소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シャルビーは右翼そして俺が正面だ。 그리고 그런 모습에 조금은 의아했던 유토였지만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죠. 反撃の隙なんか与えねえよ。機動部隊で側面攻撃。ムスッペル隊出撃。 그 명령에 곧장 측면으로 돌격하는 르네. 그렇게 승기를 잡은 그 순간 やるじゃねえかジョージ。俺の一撃に耐えるとは。 하지만 늑대의 최고의 검사였던 르네마저도 스테인소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벽을 느낀 르네는 유토의 명령대로 곧장 빤스런을 때려버리죠. この戦術で決められなかったのは初めてだな。 이후 기세가 오른 스테인소르는 곧장 정면으로 깨부수며 돌진해오기 시작했고 고작 단신의 몸으로 유토의 주력 부대를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소르 단 한 명으로 인해 유토는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逃がすもんかよ。 그렇게 늑대의 퇴각으로 인해 전투는 잠시 미뤄졌고 스테인소르는 재정비후 뒤쫓기 위해 자신의 형인 빙을 추격주로 보내게 됐는데요. 追撃にはビングを向かわせろ。スオユートもこんなもんか。 하지만 ビングが死んだ。リングソウルおじ上が死ぬことになろうとは。そうだ、あの時貴様が。すまん。大丈夫か。 그리고 이 사이코 새끼는 지가 추격주로 보내놓고 지가 화풀이로 패놓은 뒤 지가 사과를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잠시 벙칠 무렵 또 지 혼자 빡쳐서 복수를 위해 유토의 뒤를 쫓기로 합니다. あいつ逃がすかよ。来たか。我が兄の敵、ここで撃たせてもらう。 하지만 유토의 군대는 싸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칠 뿐이었는데요. 伝言、俺に続け。イカズチの恐ろしさを思い知らせてやるぞ。 사실 스테인소르가 쫓아오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토였고 仕上げはこれからだ。 스테인소르가 강을 건너왔을 무렵 7명의 정예군이 그를 맞이해주고 있었죠. 한편 스테인소르의 병사들은 강가의 물살과 화살로 인해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빡통대가리라며 입길까지 사정없이 박아버리는 유토의 정예병들은 스테인소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貴様らごときに俺が打ち取れるか。真正面から食い破ってくれるわ。 그렇게 가오를 한참 잡으며 전투를 준비하는 스테인소르. 하지만 바로 존나게 비웃어버리고 유토의 병사들은 또 바로 빤스런을 때려버립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 ほれ、聞こえるだろう。戦いに夢中で気づかなかったようだな。なんでこんなことができる。こんなすごい作戦過分にして聞いたことがございません。 이건 모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전쟁 전 이들은 주민들을 모아 상류에 제방을 쌓아 올렸고 스테인소르를 유인했을 때 제방을 무너뜨려 한 번에 쓸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これであのバカとはさよならだ。 한편 목숨은 부지한 스테인소르는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맛보며 유토의 지략을 인정하게 됩니다. ああ、負けた負けた。でたらめすぎだろ。あっちもこっちも折れてやがる。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유토는 다같이 온천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하고 오랜만에 느껴지는 여유에 몸을 풀던 유토. 그런데 お子様にはしゃがないでください。 이들은 호의를 핑계로 유토의 온천으로 찾아왔고 これなら護衛も安心ですね。 많은 전쟁에 지쳐있을 유토를 위해 황제 코스로 씻겨주기 시작하는데요. 皆がお兄様にご奉仕できるように。では失礼します、兄上。フェリシアさん、一体何で洗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ルーネ、今何をした。フェリシア、お前ルーネに何を仕込んでんの。私だってユートへの感謝は負けてないからな。 그렇게 앞다퉈 자신이 씻겨주겠다고 나선 결과 진짜 욕박아도 됩니까? 그렇게 여유로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유토. 하지만 유토에게는 쉴 틈도 없이 또 하나의 서신이 도착했죠. 今日は数千という騎馬の軍団で鉄の矢を放ち
完膚なきまでに蹴散らしたそうです。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철을 양산형으로 재련하는 것은 유토의 늑대 부족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まさか兄貴が。兄貴？間違いなくあの人です。 그 형님이란 자는 펠리시아의 오빠 로프트, 과거 늑대에서 차기 종주로 유망한 인물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막 도착한 유토에게는 친형 같은 존재였죠. うちの妹を泣かせたら殺すよ。 하지만 종주의 승계가 있던 어느 날 若く力のある本物の宗主が狼に必要なのじゃ。言うと今日から主が狼の宗主じゃ。 예상치도 못하게 유토가 종주로 임명되었고 로프트는 밀려오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폭발해버렸는데요. 宗主になるのが私の夢だった。そのために力を尽くしてきた。お前が奪うのか。 그리고 그 감정은 격해져 결국 칼을 휘둘러버리고만 로프트. 하지만 なぜ 유토를 지키기 위해 당시 종주는 몸을 날려 칼을 막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된 로프트는 그 길로 늑대의 영역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お兄様の元を離れ、今の自分はヒョウの宗師であると。今こそ返してもらうぞ言うと。 그리고 이들의 서신을 시작으로 다음날 전투가 시작됩니다. 1番隊、2番隊、3番隊、構え。 그리고 누구보다 유토를 잘 알았던 로프트였기에 이번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びっくり攻めるぞ。お兄様、囲まれています。たとえファランクスを使ってこようと囲んでしまえば無力も同然。 하지만 이미 전날 나무위키 정독을 끝낸 유토, 팔랑크스 파해법의 파해법을 이미 검색해보았고 철판을 이용한 바리게이트와 함께 또 한 번 학살을 시작하는 유토였는데요. 하지만 팔랑크스의 파해법을 준비해왔던 로프트였고 お前の力が必要だ。わかった。やったろうじゃないか。敵が兵を一箇所に集めています。 그때 들려오는 음산한 노랫소리, 이 알 수 없는 마법의 노래와 함께 병사들은 고통을 모르는 버석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ここに災禍の混沌をもたらす。なんだ。敵数。 그렇게 유토가 준비해왔던 철의 벽은 허무하게도 뚫려버리고 마는데 하지만 어장이로 펠리시아는 그 누구보다 유토의 충신이었기에 친오빠인 로프트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유토 또한 이미 팔랑크스의 파해법도 이미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これ以上の父上への狼藉はこのジークルーネが許さん。なんでどうした。収まれ。敵の馬逃げてくぜ。どうなってん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말들은 낙타의 냄새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짠지 검색을 해봤는데 기원전 547년 페르시아 대 리디아 전쟁이 있었을 당시 실제로 낙타 기병을 활용했다고 하며 익숙치 않은 냄새에 말들이 놀라 달아났다곤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이번 전투도 일단은 승리로 마무리하며 애니메이션은 마무리됩니다. 과연 유토는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백년의 폐왕과 성약의 발키리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백년의 폐왕과 성약의 발키리인데요. 뭐 딱히 설명해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무난하기도 하고 작화가 그렇다고 뛰어나지도 않고 적당히 시간 죽이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비스 씬을 줄 거면 제대로 주지 이도저도 아니게 줘서 사실 안 주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시간 나시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선 보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